중동 갈등이 이제 미국 내부 표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 이번 대선 결과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잖아요. 와 교수님,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방금 얘기한 가자지구 전쟁이라든지 대이스라엘 정책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좀 극단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이라든지 석유시설, 정유시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그런 그 양면적인 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좀 정책을 취하고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로서는 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 대선 닷새 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고 어제도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동맹의 우호적인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해리스가 동맹 관계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한국에게는 해리스 당선이 아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고 자랑을 했고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이며 핵을 보유한 지도자와 같이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동맹과의 비용 문제, 즉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 그런 이슈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려고 하면 김정은이 아직 승낙을 할까 아직은 잘 어떤 모르겠습니다. 태도인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저희로서는 좀 가장 우려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 우리 돈 13조 원인데요. 이 정도를 받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TM 머신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실현 가능성, 이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올리는 거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을 먼저 다루겠지만 그리고 100억 달러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도 방위비 분담금을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이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북한까지 뛰어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예,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와 종전 또는 휴전을 위한 협상에 빨리 나서라라고 이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미국의 지원이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되고 또 사기도 굉장히 저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또는 휴전을 위한 협상에 앉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네, 트럼프 후보는 또 푸틴 대통령과도 친분을 과시를 많이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거는 참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JTBC 화면 오른쪽 위쪽에 지금 선거인단을 어느 정도 두 후보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초반이라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해리스 후보 27, 트럼프 후보 105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표 상황을 조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14개 주에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개 주에서 개표가 네,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 승리할 걸로 예측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매사추세츠 등 5개 주에서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9개가 트럼프, 네. 5개 주에서 이제 해리스 우세하게 AP통신이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14개 주의 승패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미시시피,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오클라호마, 켄터키, 인디애나 주까지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됐고요. 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버모트 이렇게 5개 주로 예측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남부의 선벨트 지역들이 결과가 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이 조지아, 플로리다는 최근에 좀 허리케인이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예. 플로리다는 원래 공화당 텃밭이고 이번에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갈 것 같은데 조지아랑 비교하면 이 허리케인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조지아주 경우에는 지금 지난 선거에서는 네. 2020년 선거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신승을 거뒀던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지금 해리스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다가서느냐가 이제 상당한 그 작은 표지만은 그게 이제 결과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허리케인에 대응하는 그 현 정부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어떤 그 흡인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도 꽤 이제 지난 데서 생각해 보면 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경합주일수록 아무래도 좀 그 개표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뭐 초박빙, 뭐 초를 여러 개 붙여도 뭐 모자라지 않을 만큼 초박빙 접전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선 확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금 뭐 언제 나오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네, 지금 일단 그 선거 개표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2020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것 같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다시 이제 역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레드 미라지라고 그래가지고 붉은 신기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만약에 이제 개표가 후반으로 갈수록 빨간색의 우세가 조금 이제 줄거나 또는 네. 이제 역전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아마 앞에서 이 프로그램 처음에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선거에 불복할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그런 걸 네, 봐서는 여러 나왔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자신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미셸리 기자, 이 트럼프 후보, 해리스 후보 이 두 사람의 당선에 따라 한미일 관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한국과 미국 관계는 그 두 나라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 두 나라가 해결할 문제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한미일 관계도 참 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은 지금 일본 새로운 총리 이시바 총리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총리가 계속 그 총리실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한미일 관계는 그래도 여전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되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